안녕하세요, 봄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나의 다음 연애는 어떨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부터 1, 2, 3, 4, 5. 자, 카드 5가지 집중해서 나의 다음 연애는 어떨까? 고민하시고 한 장 신중하게 뽑아주세요. 뽑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1번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에 여러분이 앞으로 오게 될 그 연애에서 만날 사람은 일단 지금 카드로 볼 때는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랑꾼 같은 느낌이거든요. 성격 자체도 되게 막 아기자기하시고 좀 잘 챙겨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신 것 같고 이렇게 막 생김새도 좀 남자건 여자건 좀 귀염귀염한 그런 스타일이지 않으실까.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는 그런 성향이지 않으실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이분을 만나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인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 빠져들게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 중간에 잠시만요. 이거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향을 한번 보고서 계속 리딩을 할게요. 자, 남자분, 여자분. 자, 남자분의 성향, 여자분의 성향 이렇게 보면은 두 분이 합은 괜찮아요.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나. 자, 요 성향을 바탕으로 봤을 때, 남자분의 성향은 진짜로 좀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지만은 주관은 되게 뚜렷하고 이런 성향이신 것 같고, 좀 이렇게 애교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자분의 성향이 훨씬 지금 남자분보다는 조금 결단력도 강하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조금 확실한, 거기다가 여자분도 남자분도 되게 지금 미남 미녀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계속 리딩을 하자면 서로가 성격적인 궁합이건 육체적인 궁합이건 그런 궁합이 되게 잘 맞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남자분이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죠. 자잘한 부분에서는 여자분이 리드를 하시고 조금 중요한 부분 그런 데에서는 남자분이 좀 끌고 가는 성향이지 않을까. 자, 일단은 두 분이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관계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겠죠. 일단은 서로가 뭐 이거라고 하는 뭔가를 끈끈한 뭔가를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서 연애를 하시는 성향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 서로가 뭔가 문제될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잘 만나는데 막판에 어떤 부분 때문에 서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자, 그게 뭔가를 봤을 때는 카드에서는 서로가 서로한테 맞춰가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간의 이슈라고 지금 카드에서 떠 있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혹은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좀 안 맞다.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누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 결혼까지 하기 위해서 정말 잘 만나보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 주위에서 쓸데없는 관심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혹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한 가지 때문에 계속 틀어진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족적인 부분, 혹은 주위에서의 얘기, 혹은 서로 맞춰가는 부분에서. 자, 평소에 아무리 잘 맞는 커플도 서로 싸워요. 싸우면서 또 맞춰가는 법을 서로가 배우게 되고, 싸우고 푸는 법도 서로가 맞춰가게 되고, 그 과정들을 겪기 위해서라도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진짜 뭐 20, 30년을 서로가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연애해 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갑자기 막 되게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알아가는 과정이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툼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데 왜 싸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충분히 다툼은 있는데 서로 맞춰가는 부분에서 조금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투가 조금 강압적이다 보니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소소한 부분, 가장 큰 부분으로는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쓰잘데기 없는 관심. 왜, 잘 만나고 있는 커플을 그냥 조금 이렇게 박수를 쳐줘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고 저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 속궁합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이분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한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조금, 우린 너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서로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어머, 이게 왜 이런 걸 바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점점 더,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리들을 어디서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맞춰가는 게 재미있다? 혹은 이 사람하고의 이런 관계는 정말 뭔가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만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있을까 싶은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조심해야 되고 뭐 지금까지로라면은 뭐 조금 더 이해하고 아, 저 사람 주관이 저렇구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거. 제3자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면서 만나는 중간에 뭐 과거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다든지 혹은 뭐 정말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든지 이럴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넘길 건지 그리고 상대방이 눈에 보이는 뭔가 요만한 거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까지 해야 되나?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래요. 여러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 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반대로 안 좋은 모습도 좋게 해석이 되고 좋게 보이는 그래서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카드에서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번에 만나는 이분은 아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알던 사람일까? 아니면 유패일까? 그거 한번 볼게요. 알던 사람일까요? 유패일까요? 자, 알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알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앞전에 이제 두고두고 막 계속 욕심냈던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다. 그 사람하고 교제를 했었건 혹은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건 마음에 조금 남아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은 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이별해서 재회를 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는 왜 이렇게 나랑 달라,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맞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요만큼 더 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별을 한다? 이별하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또 제3자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뭐 엄마가 이렇다더라 뭐 주위에 친구가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 혹은 정말 만에 하나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져서 내가 됐건 상대방이 됐건 누군가가 뭐 다른 이성이 생겨서 이별할 가능성도 정말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야죠. 않게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궁합이 이 정도면 되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노력을 조금만 하면은 그런 상황은 없앨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관계는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만나래요. 보통 이 카드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면 붉은색이 나오면 되게 좋은 카드다라고 하는데 좀 희망적인 카드고 열정의 카드고 그렇죠. 에너지가 되게 충만한 카드, 힘이 있는 카드. 소울메이트, 우리가 뭔가 정신적으로 서로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막 몸이 가까워야 되고 연락이 자주 돼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연락이 안 돼도 믿음이 가고 자주 보지 못해도 서로가 마음은 하나이고 이런 느낌에 더 치중하면서 만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만 이해해주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열어서 이해를 해주시려 노력을 하신다면 이 관계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면 만약에 연애하다가 이별을 하게 된다. 우리 관계는 도대체 몇 달 정도 혹은 몇 년이나 만나게 될까? 이번 연애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연애는 오래 갈 수 있을까? 자, 이번 연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년은 넘게 만나실 것 같아요. 정말 짧으면 한 2달이에요. 근데 그 2달이 넘어선다 그럼 반년이 넘어서요. 근데 그 반년 넘어서의 어떤 이슈를 여러분들이 잘 넘기신다 그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에 유혹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위한 유혹. 뭔가 상대방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욱하고 열받고 꼴배기 싫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요 뭐 2달쯤 됐을 때 그리고 한 6, 7개월쯤 됐을 때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잘 넘기신다면 그러면 이 관계는 계속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를 잘 못 넘기신다면 그때 이별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번 카드에 여러분이 만나실 그분 자, 살펴보기 앞서서 카드 하나만 보고 리딩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어떤 분이실런지 남자분, 여자분 자, 카드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끈끈하게 결속력 있게 막 그렇게 시작을 해요. 되게 호의적이고 그런데 이분하고 만나면서 2분 중에 한 분은 집착이 좀 생길 수 있고 한 분은 되게 좀 일 때문에 바쁜 그리고 좀 표현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이런 성향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이렇게 연락하거나 데이트하거나 이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서로 지금 2분 다 막 그렇게 말씀이 많은 성향은 아니거든요. 말이 많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시시콜콜 따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제 두고 보는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야 하겠지만 두고 보는 그런 성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나시면 이 연락 부분, 만남 부분
때문에 다툼을 하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통통한 혹은 좀 듬직한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눈에는 조금 매섭고 매력이 있는 그런 분. 하지만 성격은 조금 욱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 이해해주면서도 화가 나면 정말 욱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 아까 전에 뽑은 카드로 봤을 때는 서로 어느 부분 겉으로 보면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속마음을 꺼내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답답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가 점점 줄어들 수 있죠. 왜? 말해봤자 뭔가 서로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싸우게 되고. 근데 지금 볼 때는 두 분 다 이제 회피형적인 성향은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만나다 보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불안형으로 바뀌고, 한 명은 회피형이 더 심해지고,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회피형이 되시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분의 일상을 좀 더 중요하게, 연애보다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관계가 그래도 조금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 갈수록 점점 상대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카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 만날 수는 있는데, 그 만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이만큼 만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 이런 것 때문에 못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근데 뭐 그거야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내 생각이 중심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이게 맞지, 옳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볼 때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혹은 이기주의적인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나실 그 상대방이 조금 이기적일 수 있고 혹은 개인주의적일 수 있어요. 자기 시간, 자기의 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연애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불안형으로. 왜?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이 연애하기에 마음이 훨씬 더 편하실 테니, 여러분들이 확실한 회피형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한 번씩 다툼이라는 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조금 삐그덕삐그덕 마음이 좀 식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충분히 또 쉽게 놓지 못하는 관계거든요. 절대 이 관계는 쉽게 이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간다. 자, 여러분들이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잠자리 속궁합이죠. 처음에는 진짜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막 빈번한 횟수.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꺼려하고 귀찮아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관계의 주도는 여성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주도하는 사람은 회피형이어야 해요. 왜? 보통 불안형들은 끌려가거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2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은 새로운 연애를 할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은 회피형이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분 만나면은 되게 뭔가 처음에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많은 어떤 뭐 이래서 조금 연락이 뜸할 수도 있고 자주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이 없어도 나한테 마음이 있겠거니. 혹은 이 사람하고 뭐 보름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하더라도 어쩌겠어. 이 사람 바빠서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이 좀 바쁜 분이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잘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관계는 좋은 시작과 좋은 끝으로 결국에는 정말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이 막 바람 피우고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다만 이 관계는 절대 여러분 상대방을 속이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도. 물론 상대방은 당연히 여러분을 속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상대방을 속이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때부터 집착이 엄청 시작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난다. 과연 알던 사람일지 혹은 새로운 사람일지 한번 볼게요. 알던 사람일까? 새로운 사람일까? 자, 여러분의 이분은 새로운 분인 것 같아요. 알던 사람은 아니에요. 새로운 분이시긴 한데 이분하고 연락을 아예 애초 당시에 처음에 주고받을 때 연락을 할까 말까 혹은 우리 만나요 하면서도 이제 뭔가 자꾸 틀어지고 왜 있잖아요.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봐요 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자꾸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뭐 제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의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떤 부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이 사람 만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거야. 아까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이 사람 만나면서 내가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연락이 하고 싶으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 어머 얘가 연락이 안 오네? 그럼 뭐 연락이 안 오는데 뭐 이러면서 나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연락을 뭐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이게 아니라 바쁜가 보다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뭐 이렇게 나는 오늘도 네가 되게 보고 싶네 이 정도 이렇게 보내시면은 그러면 속에서 물론 이만하게 막 올라오죠. 어떻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내 생각도 안 나나 화장실도 안 간단 말이야. 어떻게 카톡도 안 할 수가 있어.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도 말이라도 이렇게 이쁘게 딱 보내시면 그래도 좀 관계가 잘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른 이성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와서 그러면 그냥 바람 좀 펴볼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만날런지 연애 기간을 묻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얼마 동안이나 만날까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연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리워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도 외롭다라고 느낄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회피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 그것만 잘 뛰어넘으면은 뭐 끝없이 꾸준하게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헤어지기가 진짜 힘드네. 이 관계는 헤어지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번 분들은 설명드리면서 이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저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좋은 부분도 엄청 많아요. 뭐 속궁합적인 부분도 이 정도면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굳이 뭐 이렇고 저렇고 꺼내서 말하지 않는다면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리고 남자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람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되게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바쁘구나, 이렇게 믿고만 가신다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그럼 정말로 막 참고 버티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가 봐요. 기간이 안 나오고, 계속, 힘들고, 막, 못 보고, 그립고 이렇더라도 참고 버티면, 못 헤어져. 왜? 우린 결속돼 있고,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 못 헤어지고, express your love. 뭔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진짜 싸우고 나서도 표현을 좀 해주고, 싸우고 나서 풀었으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풀었는데. 그런 것들만 계속 해준다면 결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관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끝이 날 수는 있죠. 근데 끝나는 건 여성분의 선택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피형으로 바뀌지 않고 불안형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끝이 날 시점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못 버텨서 끝을 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교를 좀 떨어주세요. 표현도 하고 애교도 떨고. 지금 카드, 아까 처음에 뽑은 카드만 봐도 이 카드에서도 여성분이 막 그렇게 애교가 많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남성스러운 성향일 수도 있거든요. 막 잘 챙기고 이런 거는 하는데 조금 남성스러운 성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세요라는 카드가 그래서 뜬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되게 문제없이 잘 흘러갈 수 있는데, 꼭 회피형으로 바뀌세요, 여러분. 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꼭 회피형으로 바뀌십시오. 회피형으로 바뀌라고 한다고 이게 여러분한테 잠수 타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피형은 정말로 그냥 나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고 해서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가 내 인생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해도 내가 1순위, 나랑 원래 친하고 가까웠던 내 친구, 내 가족이 2순위. 그러고 나서 내 남자친구는 이제 남자친구이긴 한데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사람이니까 3순위 정도. 이게 회피형. 그러니까 내가 바빠, 내가 아파, 내가 피곤해.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잡았어. 만나야 돼요? 내가 아프고 피곤한데? 일단은 미안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안 될 것 같아. 이게 회피형이에요. 조금 개인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회피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자, 이런 회피형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 카드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허울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겉보기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할아버지랑 애기랑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라고 해서 정말 할아버지겠어요? 많이? 할아버지 안에도 애기가 들어있을 수 있고, 애기 안에도 애늙은이 같은 면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의심하지 마시라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최소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 사람의 좋은 면을 당연히 봐야죠. 그럼 그 좋은 면을 보고서 다른 행동이나 말이나 싸우면요. 정말 너무 사랑해도 내가 열받기 때문에 욕이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욕 한마디에 또 상대방은 꽂혀. 네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들은 거, 지금 이 사람의 행동, 열받는다고 뭐 컵을 깼어. 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진득하게 하루를 보고 느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서 만나가라는 얘기죠. 이 관계를 잘 해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만나실 그분은 어떤 성향이실지, 그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남자분, 여자분. 자, 지금 카드로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래서 되게 많이 외로운 상태, 혹은 뭐 상대방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관계 진전이 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돌적으로 막 빨리 막 어디 휩쓸리듯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썸을 좀 길게 타시는 건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실 이분은 좀 길쭉한 느낌.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좀 얘는 좀 크다. 좀 호리호리하다 요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근육이 없다 이렇지는 않아요. 살이 있는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근육이 좀 있는 스타일, 적당한 체격이지 않을까. 그리고 리더십도 좀 있으시고 머리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좀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고 되게 똑똑하니까 이렇게 막 현실적인 계산도 좀 잘 되고 좀 이치를 좀 따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참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 관계가 좀 빨리 진척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막 진짜 서로가 막 애정 표현 계속하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만나다 보면은 좀 답답한 관계가 될 수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당연히 커플마다 있겠죠. 있어요. 누구나 아무리 천생연분이라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맞추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왜? 서로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이게 맞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게 좀 강한 분들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게 카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이 그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만나면서 계속 상대방이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 불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나를 만나지? 라고 하는 생각. 얘 나를 진짜 좋아하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물론 이 관계를 보면은 서로 이런 생각만 안 하신다면 그러면 정말 이쁜 관계거든요. 이쁜 관계고 아기자기하고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면은 관계가 이쁘게 흘러가기 힘들겠죠.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카드에서도 속궁합도 이제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조금 쭈삣쭈삣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되게 단촐한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춰주려고 하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가고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가 이게 육체적인 거건 혹은 정신적인 거건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줄 의향이 있는 관계예요. 다만 맞춰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아까 지금 카드에서는 남자분도 여자분도 조금 불안형의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상대방이 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계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뭔가의 대가는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 대가는 뭐냐면 내가 연락을 한 번 했으면 얘도 연락을 한 번 해야 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뭐 요 정도를 느낀다는 거죠. 정말 여기서 이제 좀 더 속물적인 게 된다면은 내가 선물 나는 10만 원짜리 사줬는데 얘는 지금 나한테 3만 원짜리 사준 거야?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내가 지금 얘한테 이만큼 맞춰주는데 얘는 지금 나한테 이만큼을 안 맞춰주네? 이런 계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점점 옵티미스틱,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그러신다면은 그러면 이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이거는 상대방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얘가 이러는 거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의 습관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신다면 그냥 저러다 마는구나. 그게 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얘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맞춰줘? 이 계산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뇌가 알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의심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탁탁탁 걸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져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 사람 성향인가 보다. 근데 이런 분을 또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당연히 만나서 뭔가 깨닫고 느끼고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뭔가 듣기에는 좀 단점인 것 같잖아요. 안 좋은 부분. 근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없는 부분을 배워가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신다면 진짜 이분하고 관계에선 여러분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분하고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원래 성향대로 이건 이래, 이게 맞지, 저건 저래야지, 최소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라면 이래야지, 이런 것들 좀 배제하고 뭐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이런 거를 그냥 좀 늦을 수도 있지, 얘는 뭐 항상 조금씩 늦게 오나 보다, 그러면 내가 한 30분 일찍 만나자고 얘기하고 나도 30분 있다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이 관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이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조심할 거. 자,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조심할 거, 일단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에서 못 태어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생각에 꽂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꽂히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을 좀 흘려보내세요. 꽂히지 말고. 자,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과연 이 사람한테 애정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애정 표현을 해주고 있는가, 내가 너무 조금 이 사람한테 권위적으로 대하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 마음에만 담아놓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게 지금 좀 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반적인 카드를 봤을 때는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는 거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관계, 뭐 잠자리를 하면서도 조금 소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이 과연 알던 사람인 건지 혹은 아예 모르는 새로운 사람인 건지 한번 볼게요. 알던 사람인가? 알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의미는 재회냐라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재회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이별했다가 도저히 얘랑 헤어지고 이러고는 못 만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재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회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요만큼의 기대를 가지고서 다시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거는 정말로 뭐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나는 지금 너하고 다시 잘 만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카드도 떴나봐요. 속궁합 카드. 속궁합 카드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했을 때는 그냥 좀 쭈삣쭈삣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재회다라고 하면 기존에 해오던 그런 방식들을 그대로 해나간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맞춰가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람하고 또 이별을 한다, 또 헤어진다 라고 하면 그쯤이 되면 여러분들은 얘가 지금 바람 피우나?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긴 하나? 나를 보고 싶어 하긴 하나? 나를 왜 만나지? 이런 생각들이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좀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얼마나 만날까요? 우리 연애는 어느 정도 만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최소.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이 조금 지나면 고비가 한 번 올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2달 지나면 고비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사이에는 고비가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또 한 5개월 있다가 고비가 한 번 오고. 왜? 연애를 하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왜 좋아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대요.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 카드에서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짧으면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 되면 뭔가 티격태격 할 일이 생기고, 그때를 잘 넘기지 않으면 이별하겠죠. 근데 그때를 잘 넘겼다 그러면 5개월 후, 그때를 또 잘 넘겼다 그러면 한 9개월 후, 근데 그때를 또 잘 넘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정말로 쭉 길게 갈 수 있거든요. 이 고비의 시간들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관계에서 뭔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자, 풍요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그림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아이고, 요 그림 보이죠? 요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닫혀 있는 것만 보고서 이거 어쩔 수가 없네, 나는 할 수가 없네, 어쩌지? 이러고 있고, 여기 있는 이분은 뭔가 시도라도 해보죠. 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시면서요, 이 사람이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왠지 이걸 해봤자,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내가 뭐 어떻게 해봤자 얘는 이럴 거야 라고 혼자 속단 속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말이라도 이쁘게 한번 해보고, 궁금하면 좀 이쁘게 물어라도 보고, 베베 꼬지 말고 이쁘게 물어라도 보고, 뭔가 또 내가 더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주고, 신경 써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뭔가 득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풍요의 카드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또 이럴 거야, 이렇게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이 관계는 힘듭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관계고 만나다가 싸울 수 있어요. 잘 풀어야 되는데 잘 풀지 못하면, 혹은 뭐 화를 정도 이상으로 내버려서 의도와 상관없이 이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별하고 나서 보니까 후회를 하고, 왜 후회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회를 한다? 그럼 또 다시 서로가 노력해 나가면 돼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속단하고 속결해버리는 거. 그리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 지어버리는 거. 그럴 거면 혼자 연애해야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면 생각도 좀 공유하시는 게 좋아요. 나 요즘 자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혹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애정 표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연락을 조금 더 해주면 내가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 부탁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오케이 하겠죠. 또 이분이 그렇게까지 막 아니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자, 여러분들 관계는요, 제가 볼 땐 너무 자주 만나면 안 좋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정말 많이 만나면 2번 이 정도지, 막 날마다 만난다 이러면은 조금 다툼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의 횟수, 연락의 횟수, 여러분들도 적당히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고 너무 많이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여러분도 이 상대방도 편안하게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도 이 관계 안에서 답답함을 느껴요. 자주 만나면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더 쌓여. 연락도 자주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대화도 길게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그러니까 짧게 적당히가 제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적당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고. 자, 3번 카드 여기까지였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번의 여러분들. 이분은 조금 좀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금 성격이 과격하고 와일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눈매는 좀 매서운 분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 눈매가 매섭다라고 하는 거는 눈빛이 강한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빛이 강한. 자, 근데도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에 되게 말을 잘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똑똑하고 뭔가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분이 여러분하고 만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재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꼭 그럴지는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분하고 연애를 할런지 말런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면서도 사실 계속 고민은 하실 것 같거든요. 얘를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더 두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계속 해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이분하고 속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분하고는 딱 만나서 속궁합, 그러니까 처음 잠자리를 할 때에도 어머 얘 선수 아니야? 얘 선수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어머 어디서 배웠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맞으니까 이러겠죠. 서로 더 적극적이다. 서로 더 적극적이고 서로 더 과감해질 수도 있고요. 서로 더 열정이 생기고, 이거 좋은 거죠. 속궁합은 엄청 좋아 보여요. 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 혹은 말투, 그날의 기분이 이렇게 평온하게 꾸준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렇게 보이죠. 오늘은 이런 거 같고 또 내일 되면 저런 거 같고 아침에 이랬는데 저녁 되면 또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안 하나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남자분, 여자분. 카드로 볼 때는 남자분은 회피형이고 여자분은 불안형이에요. 자, 남자분은 회피형이고 여자분은 불안형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은 조금 뭐랄까 좀 활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꼭 이기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활발하고 그래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적인 성향으로는 되게 밝아요. 밝고 해맑지. 좀 이렇게 막 서로 막 장난치고 막 이럴 땐 너무너무 재밌고 잘 맞고 쿵짝이.
다만 한 번씩 의심하게 되고 뭔 생각인지 믿을 수 없어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연애를 하면서 나한테 마음이 있긴 한가? 얘는 나보다 친구가 더 좋은가? 얘는 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가 생각이 안 나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진짜로 의심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운 관계라고 해요. 너무 잘 맞고 다 좋은데 확신을 갖기 어려운 관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단순해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지금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시면 이 관계는 오래 갈 것 같아요. 꼭 어떤 확신을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이 관계는 정말 골로 가요. 근데 이 관계는 그냥 오늘도 재밌고 오늘도 행복하고 그럼 됐지 라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여자분이 이 뭔가 목표가 있어야지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근데 목표가 없어 보이면은 뭔가 좀 소극적이고 표현도 좀 덜하게 되고 좀 의기소침해지고 분위기도 좀 다운되고 이런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목표 없이 목표를 인정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쁘게 만나다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그날 행복에 두세요. 그날 오늘 하루 우리가 즐겁게 오늘 하루 우리가 행복하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내가 즐겁게 이 사람하고 관계 이 연애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근데 그 행복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채워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랑 이렇게 오늘 만났으면 좋겠어. 막말로 이렇게 잠자리도 충분히 이 여성분의 성향이라면 본인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나 오늘 너랑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맞춰줘요. 이제 만약에 거절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얘는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나 봐요.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자분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욱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남자분 역시도 욱하면은 막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관계는 너무 한 시점만을 보고서 얘 이러는 거 보니까 나한테 이런 거 같아.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분이 과연 재회인지 새로운 사람인지 재회인 그 사람? 자, 제가 볼 때는 재회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나신 이분이 재회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예전에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재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막 좀 이 관계 자체가 얘는 나한테 진짜 무슨 마음인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안한 관계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 같고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만나자니까 지금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 뭔가 잘 해나가고 싶어요. 이 관계를 좀 잘 만들고 싶어 해요, 이분이. 근데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다투게 돼.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티격태격 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잘 해보고 싶은데 한 번씩 이렇게 막 다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다는 좋은 마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점. 일단은 자, 이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에서는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만날 때는 일단은 지금 당장 끌리는 그 감정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의심할 게 없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안심, 안정감, 이런 게 들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믿는 게 쉽지가 않죠. 자, 봅시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의심하는 거, 못 믿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계속 막 딴 생각이 들 수 있대요. 그리고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코칭? 그런 거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신껏 상대방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이고 하다못해 뭐 그런 거 있죠. 왜 인터넷에 보면은 뭐 남자친구랑 이랬어요 이러면은 진짜 뭐 한남이네, 진짜 안 되겠네,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 나 같으면 안 만난다, 이런 거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야. 지금 이 순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셨으면 좋겠고, 막말로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한다? 유튜브 타로 끊으세요. 보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상상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불안해할 거리를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지 않으시는 게, 유튜브 타로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만날까요? 우리 관계 얼마나 오래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일단 서로가 서로를 되게 좋아해요. 다만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내 감정을 전달하고 이 관계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 잘 한다면 이 관계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진짜 정말 결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 관계 진짜 믿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믿지 못하고 혹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런다면은 이 관계는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고 이 반복이에요. 그 점을 잘 염두를 해두셔서 그냥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땐 크게 쉽게 또 헤어지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울 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싸우실 것 같은데, 열정적으로 싸워도 또 풀 때는 또 쿨하게 풀고 뭐 이게 가능하니까 그냥 어차피 풀 거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항상 열받으시면 과연 지금 이 싸움의 주제가 이렇게 서로가 막 물어뜯고 싸울 만큼 우리 관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가? 혹은 나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은 부분인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4번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소문이라고 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지 마세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소신을 가지고 만나세요 라고 했잖아요. 소문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이 남자친구만 믿으시는 게, 혹은 이 여자친구를 믿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다, 이 관계에 되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애라는 게, 나의 연애는 다큐멘터리예요. 누구나. 이건 다큐야. 로맨스가 아니라. 근데 남의 얘기는 되게 로맨스 같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던데 왜 우리는 왜 이렇지? 얘는 왜 이렇지? 이 자꾸 비교할 만한, 혹은 뭐 유튜브 타로에서 뭐 상대방은 이런 성향인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 속마음까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이유를 알아주려고 노력한다면은 굳이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거든요. 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어제 친구랑 술 마시고 뭐 밤새 연락이 안 돼요 라고 하면, 근데 왜 만나요? 나 같으면 벌써 끝났어. 이런 댓글 보면, 맞아, 내가 지금 얘를 왜 만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친구한테도, 야, 어제 내 남자친구 연락이 안 돼. 야, 미친 거 아니야? 걔 바람난 거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걔 계속 만나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얘랑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은 걱정이랍시고 해주는 얘기들이 다 뭔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불안하고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저 역시도 지금 이 카드 봐드리면서 단점을 찝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서 그럴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려고 저도 얘기를 꺼내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이 부분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계속 남을 거거든요. 맞아.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거든. 여기 이 관계는요, 서로가 작은 것에도 욱할 수 있어요. 욱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유튜브건 어디건 어디서든 얘기하는 거, 이런 뭐 들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지 않으시고 듣지 마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뽑으신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잘 집중하시면 진짜로 이 관계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되게 안정감이 있다, 나 이제 좀 뭔가가 안정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관계니까 잘 만나가시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러면 4번 카드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요거 먼저 뽑아보고 계속 리딩 할게요.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자, 카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끌려요. 뭔가 우리 잘 통하는 것 같고 끌리고, 그래서 잘 만나고, 뭔가 시작은 되게 막 적극적으로, 그런데도 뭔가 조금 빼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싸움이 길 수 있죠. 근데 이 애틋한 뭔가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사실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맞을 수 있는 궁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남자분이 되게 남성적인 느낌, 되게 남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냥 남성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죠. 왜 서울 남자, 경상도 남자. 그렇다면 경상도 남자. 거기다가 조선시대에서 온, 혹은 고구려시대에서 온 그런 남성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되게 남자가 뭐 이런 느낌이고, 자존심 되게 세우고, 그리고 되게 좀 무뚝뚝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자기 권위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뭐 남자답고 좋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 성향이 남자분보다 더 이런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데 서로 되게 비슷한데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자존심이 서로가 강하고 너무 고집도 좀 완강한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계속 좀 다투고 싸우고 뭔가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맞을 때는 너무 잘 맞아. 근데 그 맞을 때는 아마 두 분 중 한 분이 조금 많이 굽혀줄 때예요.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라 굽혀줄 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분이 끼가 되게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남녀가 바뀌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남자분이 좀 끼가 많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불안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또 말은 또 되게 잘해. 거기다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늠하기 어려운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행히 여자분 성향이 이렇게 막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느긋하고 진득하게 지켜보고서 판단하고 기다리고 이게 가능한. 근데 두 분 다 지금 회피형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회피형 둘이 만나도 둘 다 회피형이진 않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불안형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싸워서 대화가 좀 꼬이고 막힌다 그러면은 막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자. 그래 알았어 이래 놓고는 며칠 동안 각자 따로 생각하고 그러느라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는 기간들이 연애하면서 종종 있을 수 있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상대방은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말에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좋을 때는 진짜 막 잘 챙겨주고 신경 쓰고 막 이해해주고 엄청나요. 막 다 참아주고 근데 이 조그만 거 하나하나 자존심 상하고 나를 좀 외롭게 한다거나 서운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터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속궁합 같은 경우도 되게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좀 여성과 남성이 서로가 우리가 서로 맞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느낌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냥 리드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리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리드를 하고 그냥 끌고 가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그런 성향. 그래서 속궁합이 어떻게 보면 참 잘 맞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맞는. 그러니까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몸의 반응은 좋은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인 것 같네. 몸은 좋은데 기분은 불쾌한. 마음은 썩 편하지 않은 그런 육체적인 관계.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대화를 많이 해서 풀면 좋은데 대화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분 다 좀 회피형의 기질 성향 있으시다고. 자, 그래서 그런지 좀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서로가 좀 존중할 필요도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그 회피형의 성향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다. 근데 연애하다 보면은 과거의 무언가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가 되돌아올까? 자, 이 얘기는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 끊겼어. 싸웠어요. 싸워서 서로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한 지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답답함이 깊어지고 우리는 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다시 또 재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 연애 관계는요 좀 한 발 뒤에서 바라보시는 게 그러니까 내 연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연애를 판단하는 듯이 좀 그렇게 대하시는 게 이 연애를 끌고 가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왜 저러지? 내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왜 내 입장이 되면 되게 서운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표현이 좀 달라요, 서로가. 이 상대방도 막 기분 좋으면 아기자기한데, 뭐, 그거 아니면은 갑자기 또 되게 쌀쌀맞아지고 차갑게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막 속에 있는 걸 시시콜콜 하나둘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소통할 때 조금 뭔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대화할 때 서로가 편하다라고 하는 걸 캐치하신다면 진짜 잘 맞을 수 있는 관계거든요. 정말 잘 맞는 관계인데 이게 인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간다는 것에, 내가 너한테 맞춘다는 것을 수긍하기가 좀 힘든 관계. 왜? 너무 서로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나라는 존재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분은 여러분이 혹시나 재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유패일까요? 재회인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끌리고, 그래서 맺어지는 관계. 재회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은 좀 다부진 체격이면서도 좀 통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귀염귀염하게 생긴 얼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 일단 대화 소통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 방식이 조금 서로 다를 거거든요. 그걸 맞춰 나가는, 이해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익혀 나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서로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적당히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만나시는 것도 편안하게, 그것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서로가 조언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급적이면 고집 부리지 않으시고 그냥 좀 따라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뭐 소통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 번씩 이제 둘이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뭐 속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연애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연애 기간. 연애 기간. 연애 기간이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 한 반년 정도 가까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고비가 한번 오는 것 같아요. 심하게 좀 다툴 수 있는. 그때를 잘 넘기시면. 근데 그때의 그 고비는 아마 여자분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얘는 왠지 나한테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화로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될 수 있고 이별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시는 게, 슬기롭게 잘 넘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를 볼게요. 조언 카드. 받아들임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뭔가
또 상대방이 뭔가를 하건 어떠건 간에 뭐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되게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설명한 거죠. 나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게 다 좀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기질은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자존심도 강하고 뭐 고집도 강하고 근데 대화를 하는 방식, 표현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하고 다른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연락을 안 하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손 내민다. 그러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만나실까요? 얼만큼 좋아하고 어떤 마음일까? 자, 이분은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니었을 때 이분이 서운한 거고, 이분이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왜 너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운한 거야. 왜 내 단점이 그렇게 보이는데도 내가 좋아? 넌 나를 안 좋아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조금 존중해 주면서 만나시고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만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대화를 하실 때 좀 이래주면 좋겠어, 고맙겠어,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어조지 부탁되고 막 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와, 너 진짜 왜 이러냐.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은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 좀 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되게 대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 이분들을 만나시기에는 사실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만 먹는다면.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먹을지 아니면 마음을 먹다가 중간에 포기할지 그게 지금 이 관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싸움을 종종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싸우는 방식, 푸는 방식도 조금 맞춰가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그러면 5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 만나게 될 그 사람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런지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쯤. 자, 숫자만 한번 볼 건데요. 언제쯤. 만나는 시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우리 연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카드고요. 자,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카드에서 하루 그리고 일주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 일주 일주 후에 소개팅하는 혹은 일주 후 제외 혹은 내일 제외 이런 느낌이네요. 하루. 근데 이건 가능성이 있을까? 네. 자,
가급적이면 요거는 한 달까지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달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 요때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달 후에 만나는 사람, 아까 전에 카드에서 뽑은 그 성향을 가진 그 사람과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2번 뽑으신 분, 사자자리죠.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기간이 사자자리 기간인데 좀 열정적인 분을 만나시려나 봅니다. 혹은 좀 이렇게 되게 주도적이고 혹은 그 리더십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만나실 느낌인 것 같아요. 5주 후에 만나는 사람 혹은 5달 후에 만나는 사람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뽑고 리딩을 들으신 그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황소자리네요. 4월 21일부터 5월 20일 사이의 기간이죠. 자, 요걸 뽑으신 여러분들은 2주 후에 만나는 사람 혹은 2달 후에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뽑은 그 카드의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황소자리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관계를 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완전 봄날이네요. 이때면은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시작되는 관계는 좀 안정감, 이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4번 뽑으신 분들, 이번에는 이건 계자리죠. 6월 22일부터 7월 22일 사이의 계자리 4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4주 후 그리고 넉 달 후, 4주 후 그러면 한 달이네. 한 달 후에 만나는 사람이나 넉 달 후에 만나는 사람이 아까 전에 여러분이 뽑으신 그 카드에 그런 분위기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계자리는 되게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막 다 이해해주고 엄마와 같은 느낌. 그래서 이때 만나신다, 이 지금 4주 후 혹은 넉 달 후에 만나는 사람과는 좀 그런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이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챙겨주는지, 그게 좀 중요한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5번은 5번은 금요일에 만나는 사람이래요. 숫자로는 6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만나는 사람 6. 자, 숫자 6에 해당되는 날짜나 금요일 혹은 금요일 6시 혹은 6월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만나는 사람하고는 일단 금성이 딱 떠 있습니다. 무조건 애정으로 이렇게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만나는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답을 얻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연애를 잊게 된다. 혹은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재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을 모두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연애가, 새로운 연애가 불이 반짝반짝. 근데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연애는요, 모든 연애는요, 외로워서 연애하고 싶어요. 네, 연애하면 더 외로운 게 사실이고 되게 정상인 것 같고, 그리고 막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연애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인생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도 신경이 쓰이고 이 사람과 나의 인생도 신경이 쓰이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막 이 생각의 부담 그리고 외로움, 뭐 혼자일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외로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는 연애하고 싶다, 그런 분과 연애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 사람 나를 절대 외롭지 않게 할 거야. 없어요, 그런 사람. 왜?
외로움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애하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 연애는 혼자일 때보다 힘들어요. 왜?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충분히 그래도 그런 관계를 잘 해 나가시는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업시키시고, 그리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랑을 줄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표현을 할 연습도 좀 하시고, 그리고 화가 되게 나더라도 좀 이걸 좀 어떻게 이쁘게 표현할 수 없을까? 내 화를 좀 이쁘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하시고, 네. 그러고서 새로운 연애 제대로 이쁘게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